네, 이 녀석은 작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정말 가장 핫한 전기차 중에 한 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랑 높은 보조금 이런 것들 때문에 실용성이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그런 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폭스바겐의 ID4인데요. 이 폭스바겐 ID4 딱 디자인 보시면 정말 잘 뽑히지 않았나요? 이 폭스바겐 ID4 ID 시리즈가 개인적으로는 이 폭스바겐의 새로운 룩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누가 봐도 폭스바겐스러우면서도 라인을 정말 심플하게 잘 다듬어 놨죠. 그러면서도 약간 귀여운 듯한 이런 라인으로 이미지를 잘 잡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스포티하거나 남성미가 넘치는 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좀 비선호 대상이 아닐까도 생각이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폭스바겐 아이덴티티를 잘 살리면서 디자인을 잘 잡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 차뿐만이 아니고 아직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됐지만 티구안 풀체인지도 이거랑은 약간 비슷한 라인으로 디자인이 약간 더 매끈해지고 뭔가 귀여워진 그런 느낌을 주면서 이런 폭스바겐의 새로운 룩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차를 처음 받은 거는 이틀 전이고요. 데일리로 가볍게 짧게 출퇴근도 해보고 자유로도 달려보고 했는데요.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은 다른 성격의 그런 차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제가 차를 처음 받았을 때는 배터리가 90%대였고 주행 가는 거리가 400대 후반이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강원도로 장거리 맛집 투어를 다녀오면서 실제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느꼈던 이런 주행 질감을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폭스바겐 ID4 과연 이런 합리적인 실용성만이 전부인 차인지 혹은 다른 매력이 있을지 한번 강원도로 이동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하자마자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가 바로 보이는데, 이 핸들의 조향각이 상당히 깊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보통 저희 주차장에서 대부분의 차들이 핸들을 끝까지 감으면은 거의 딱 맞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더 끝까지 감으면 과하게 말려 들어오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이 조향각이 상당히 큽니다. 이 차를 처음 받고 처음 운전하면서도 출발하자마자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어색할 정도로 후륜 조향이 좀 깊게 들어오는 듯한 그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그래서 어색한 느낌도 들었는데, 이게 좀 익숙해지다 보면은 좀 편리한 이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좁은 길을 통과한다든지 각이 깊은 도로를 통과한다든지 혹은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좀 편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합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네, 지금 그럼 주차장에서 나왔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비가 내리고 있네요. 비가 내리니까 이렇게 비 오는 길을 장거리로 고속으로 또 주행을 해볼 수 있어서 이런 빗길 주행도 좀 깊게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강원도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지금은 이 ID4를 타고 강원도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ID4의 전반적인 이런 주행 질감을 말씀드리자면은 생각보다 상당히 준수하고 만족감이 높은 그런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디자인을 말씀드리면서 누가 봐도 폭스바겐스러운 디자인인데 뭔가 새로운 룩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폭스바겐 하면은 주행 질감, 주행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은 폭스바겐이잖아요. 이 전기차에서도 전기차다 보니까 약간은 좀 다른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드는 이런 느낌들은 얘도 폭스바겐은 폭스바겐이구나, 상당히 준수한 이런 주행 질감을 선사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얘가 차량의 크기나 성능이나 혹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아이오닉5랑 많이 비교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아이오닉5를 많이 타봤거든요. 회사차로 정말 많이 타봤는데 전국을 돌면서 한 몇천 킬로는 타봤던 것 같아요. 아이오닉5를 탈 때도 상당히 괜찮은 차네, 나름 만족스럽네 하면서 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얘를 아이오닉이랑 비교한다면은 좀 얘한테 미안한 느낌이 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만족감이 높은 이런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트렁크를 열었을 때 보여지는 그런
눈에 보이는 공간 이런 것들이 그냥 딱 눈으로만 봐도 아이오닉보다는 얘가 좀 더 넓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공간의 차이가 보이는 것 같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라면은 그냥 뭐 비슷한 가격인데 아이오닉 할래, 얘를 할래 한다면 저는 당연히 얘일 것 같아요. 일단 얘가 전달해주는 주행 느낌은 전반적으로 딱 말씀드리면은 그런 달리기 능력이 좋은 그런 컴팩트카의 이런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서스펜션의 세팅 자체가 상당히 기본적으로는 탄탄하다라는 느낌이 받아요. 이런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운전자 중심의 뭔가 서스펜션이 세팅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주 자잘하거나 뭐 거슬릴 수 있는, 조금은 뾰족할 수 있는 충격들은 이 모서리를 아주 잘 깎아서 둥글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게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하면서도 자세를 잘 잡아주면서도 뭐 한쪽으로는 약간 이런 컴포트한 편안한 측면도 추구한 약간은 이쪽으로 타입이 가미된 스포티한 세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엑셀을 밟고 떼자마자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특이하게 들어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통 차들은 전기차는 엑셀에서 발을 떼면은 회생제동이 들어오고 내연기관 차들은 엑셀에서 발을 떼면은 이런 약간의 엔진 브레이크가 잡혀 들어오면서 차를 약간 잡아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엑셀에서 발만 떼도 약간의 감속이 되는데, 얘는 그냥 발을 떼면은 글라이딩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전혀 이런 감속의 여지가 하나도 없이 거의 감속이 되지 않아요. 그냥 쭉 미끄러지듯이 글라이딩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약간 불안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조금은 무서운 느낌이 들기도 했었는데, 근데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동승자의 입장에서 전기차를 타다 보면은 이런 회생제동 때문에 멀미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렇게 회생제동을 거의 그냥 제로화 시키다 보니까 이런 회생제동에서 올 수 있는 뭐 동승자의 멀미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지금도 거의 글라이딩 하듯이 미끄러져 가고 있고 속도가 하나도 줄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했던 모드가 컴포트 모드인데, 회생제동에서 느낄 수 있는 불쾌함을 최소화하려고 그랬나 싶어서 모드를 좀 전환해 봤거든요. 그래서 에코 모드에서는 전비를 추구해야 되니까 회생제동을 통해서 전기를 좀 확보할까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에코 모드도 비슷하게 거의 뭐 동일한 수준으로 글라이딩 하는 느낌을 전달해 줬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회생제동을 통해서 전기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그냥 탄력 주행으로 쭉 많이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잡아둔 그런 세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또 있는데, 스포츠 모드를 가니까 그때서야 회생제동이 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포츠 모드로 가면은 제가 평소에 주행하는 다른 차들의 느낌을 더 비슷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줬고요. 그리고 이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주행 모드별로 질감이 상당히 많이 달라요. 제가 처음에 뭐 차를 타고 모드 변경 안 해보고 뭐 주행을 하면서 컴포트 모드에서 한번 엑셀을 쭉 길게 당겨 봤거든요. 그랬는데 보통 전기차라면 기대가 되는 가속감, 토크감이 있잖아요. 근데 차가 뭐 완전히 저가의 그런 엔트리급 전기차도 아닌데 이 가속감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빠르게 올라가지도 않으면서도 상단에서 좀 툭 끊기는 느낌이랄까요? 근데 이게 또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이 힘을 완전히 풀어놓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엑셀에 대한 반응성도 상당히 빠르고 힘의 한계점도 훨씬 더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보다 훨씬 위에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일반적인 전기차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토크감보다도 더 느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가속감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뭐 물론 인디비듀얼 모듈로 뭐 뭐는 어떻고 다 조정할 수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 해보진 않았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스포츠 모드로 두고 타는 게 저의 일상적인 주행 질감과 맞으면서도 뭐 이런 가속감에 있어서도 만족감이 많이 들어서 주로 스포츠 모드를 두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서스펜션이 자세를 상당히 잘 잡아주고 스포티한 세팅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이어도 정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타이어의 그립감이 상당합니다. 정확히 어떤 타이어가 꽂혀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얼핏 봤을 때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인 것 같았어요. 가속을 빠르게 올리든 램프를 빠르게 돌아가든 차가 자세를 딱 잡아주면서도 이게 어느 정도 바퀴가 좀 세겠다 싶은 정도의 속도로 돌아 나가더라도 그립감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출발할 때도 말씀드렸죠. 핸들이 좀 깊게 말려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해져서 아주 기민하게 핸들 조작이 가능하고, 서스펜션의 자세 잡는 능력이랑 타이어의 그립감이 이 시너지를 내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에서부터 쭉 비가 오고 있고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비가 와도 그 그립감이 뭐 여전한 것 같아요. 뭐 지금 살짝 틀어보면은 뭐 이렇게 살짝 틀어봐도 빗길인데 100km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전혀 문제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거 차 달리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뭐 이 차 상당히 만족감이 클 것 같아요. 이 급에서는 딱히 아쉬운 부분, 깔 부분이 없는 그런 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은 양양 목적지에 거의 도착을 했고요. 지금 카메라를 킨 거는 이 앞에서 이런 좀 거친 노면들이나 방지턱을 넘을 때 어떻게 보여질까 싶어서 카메라를 켰고요.
서스펜션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단단한 느낌이거든요. 지금도 방금 방지턱을 넘었는데 뾰족한 부분들은 잘 둥글게 끝부분에 잘 다듬어 놔가지고 불쾌감 없이 잘 방지턱도 넘어가고 요철들도 넘어가는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방지턱 넘고요. 카메라로 어떻게 보여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높은 방지턱도 그냥 거친 느낌, 불쾌한 느낌은 잘 필터링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도착을 했고요. 저 앞에 보이는 집이고, 지금까지 주행 거리는 186km 왔는데 배터리는 총 40% 소비했네요. 생각보다는 좀 많이 소비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역시 고속에서 가속도 많이 해보고 에어컨도 켜고 왔고요. 핸드폰 충전도 하고 시트 열선도 켜고 들어오다 보니 좀 배터리 소비가 생각보다는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186km 와가지고 60% 남고 주행 거리는 한 323km 남아있다 라고 뜨고 있네요. 이제 아침을 먹으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식사를 마쳤고요.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양양의 남대천입니다. 여기 이렇게 차를 세운 이유는 외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 외관은 출발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막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전면부 디자인을 보시면은 특별할 건 없죠. 전체적으로 상당히 깔끔합니다. 전면부도 상당히 마음에 들지만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드는 거는 이 뒷부분의 모습인데요. 이 후면부를 쫙 덮고 있는 이 라이트 라인 상당히 고급지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뒤에 라인이 전체적으로 퉁퉁하죠. SUV 다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ID4 레터링도 일반적인 크롬 레터링이 아니고요, 하얀색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면서도 개성이 있죠. 그리고 이 트렁크 리어 윈도우랑 여기 보이는 스포일러 라인이 딱 요 부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스포티한 차로도 보이기도 해요. 상당히 깔끔하게 잘 뽑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크기도 그냥 이 차의 요 전체적인 비율이나 디자인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컴팩트한 작은 차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전을 해봐도 내가 상당히 컴팩트한 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차를 수치를 보거나 혹은 다른 차들과 직접적으로 대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게 작은 차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상당히 큰 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에 공간도 넉넉하고요. 전체적으로 SUV 다운 이런 실루엣과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실용적인 SUV의 크기, 공간 이런 걸 확보해서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부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ID4 인테리어를 보여드릴 텐데요. 인테리어도 폭스바겐스럽고 깔끔하고 특별할 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 계기판이 약간은 좀 특이하죠. 이 계기판이 상당히 간결하게 딱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이 정보도 특별한 걸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딱 보여줄 것만 적당하게 보여주고, 이런저런 정보들은 다 여기서 봐라 이런 것 같아요. 아주 딱 간결하게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스티어링 안쪽으로도 딱 깔끔하게 보이는 수준으로 이 계기판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스크린도 상당히 큼직하죠. 폭스바겐 골프나 이런 차들에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요즘 차들이 이렇게 스크린에 얘도 마찬가지지만 스크린으로 디스플레이로 모든 조작을 다 몰아넣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폭스바겐이 가장 그냥 직관적으로 모든 걸 하기 편하게 잘 만들어 놓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폭스바겐에 워낙 많은 차를 타보고 해서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스크린 조작에 있어서 물리 버튼이 빠진 스크린 조작에 있어서는 가장 이런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디스플레이, 이런 조작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간 활용에 있어서 조금 신박하고 특이했던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컵홀더 부분인데,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보면 컵홀더가 크게 4개의 공간 정도가 보이죠. 그런데 이 컵홀더 공간이 제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칸막이를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칸막이를 빼서 이 칸에다가 적당히 끼면 여기가 만들어지고, 혹은 또 이렇게 빼놓고요, 이 앞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2칸짜리가 통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통으로 빠져서 이 뒤에도 이렇게 장착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컵홀더를 2개를 쓰고, 앞에는 좀 넓게 쓰고, 혹은 앞에도 이런 식으로 컵홀더를 하나 더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공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안쪽으로는 깊숙하게 핸드폰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이렇게 실용성도 좋은 1열의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의 착자감도 상당히 편안하고 훌륭한데요. 약간은 단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서스펜션의 승차감을 뭐 시트에서 조금 더 필터링 해주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게, 폭스바겐 차량치고는 상당히 좀 푹신한 느낌의 이런 시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날이 잘 감싸주고 있는데, 감싸주고 있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하고 이 등을 받치는 스웨이드 재질과 옆부분에 이런 가죽인가요? 인조 가죽인가요? 네, 이런 부분들이 날을 상당히 편안하게 푹신하게 질감 좋게 잘 받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편안한 운전이 가능한 그런 시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은 양양을 출발해서 아까 올 때 말씀드렸듯이 얘가 상당히 이런 달리기 능력이 좋다고 판단이 되는 차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가 와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와인딩을 한번 쳐보려고 진고개를 넘어서 평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진고개를 넘을 때 느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 기대 이상으로 더 능력을 발휘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 서스펜션이 자세를 잡는 능력이랑 뭐 타이어가 뭐 그립을 잡아주는 거, 그리고 이 핸들이랑 이 엑셀이 기민하게 반응해주는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이게 뭐 SUV고 그렇게 고성능 차가 아니지만 상당히 이런 달리기 능력도 출중해서 이런 부분들의 니즈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특별한 이런 드라이빙의 스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차가 얼마나 받아주냐가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뭐 스킬이 대단히 있는 것도 아니라서 차가 어디까지 받아주냐가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끝인데 정말이지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비가 오다 보니까 좀 그립이 새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때도 좀 불안하게 느껴질 틈이 없게 개입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요. 트랙션에 개입이 들어오면서 자세를 잘 잡아주니까 뭐 아무 부담 없이 뭐 즐겁게 펀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집에 거의 다 와가는데 지금 현재 충전을 하고 한 427km 타 왔고요. 배터리가 14% 남아있네요. 주행 가는 거리는 92km라서 이런 고속 위주의 주행이고 막 격하게도 밟아봤고 핸드폰 배터리도 충전하고 에어컨도 틀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고속에서도 거의 뭐 400대 후반까지 뭐 어렵지 않게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집까지는 지금 58km 남아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랑 30km 이상 차이가 나서 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충전을 하라고 불이 들어왔으니까 마지막 휴게소에 충전을 하려고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폭스바겐 ID4 휴게소에 잠깐 들러서 급속 충전으로 한 20% 빠르게 충전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집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 폭스바겐 ID4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폭스바겐에서 전기차나 잘 만들어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도 상당히 많이 받을 수도 있어서 합리성, 실용성, 디자인까지 모든 걸 다 갖춘 차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와중에 이 주행 퍼포먼스도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와인딩을 쳐보는데도 기대 이상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줘가지고 모든 부분을 두루두루 갖춘 그런 전기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전 ID4 리뷰를 마치고 이만 서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ID5를 타보고 있는데요. ID4를 탄 지 한 3주 정도가 지났고 이 ID5를 받고 한 4일째 지금 이렇게 타보고 있습니다. ID4를 탔을 때 워낙에 이런 달리는 능력에 대해서 예상보다 결과값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인상적이었어가지고 ID5는 타고 트랙도 달리러 다녀와 봤는데요. 뭐 이 ID5로 달린 건 아니고 이 ID5를 타고 가서 뭐 제가 직접 트랙을 뛰고 오긴 했습니다. 뭐 분노의 질주 런이라는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뭐 아무튼 뭐 ID4나 ID5도 직접 가지고 트랙에 들어가서 한번 돌려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달리기 능력이 괜찮은 차였던 것 같아요. 상당히 이런 외관이나 뭐 실용적인 측면에 대비해서 능력이 인상적인 그런 차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뭐 ID4랑 ID5 뭐 느껴지는 차이점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5를 별도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워낙에 뭐 아시다시피 ID4랑 ID5는 거의 동일한 차이긴 합니다. 껍데기만 약간 다른
그냥 같은 차라고 보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거의 구별할 수 없는 이런 주행 질감을 제공하는데요. 이게 뭐 그런데 제가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이 ID5가 ID4보다 조금 더 컴포트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긴 하는 것 같아요. 뭐 반대로 ID4가 ID5보다 조금 더 스포티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ID5를 타고 지금 4일째 주행을 하면서 뭐 ID4 때보다 뭐 길에 요철이 있는 길이라든지 뭐 방지턱 같은 데를 뭐 ID4 때보다 막 넘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편하게 잘 넘어가고 있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뭐지, 이 ID5가 더 컴포트한 건가? 아니면은 뭐 제가 ID4를 처음 탔을 때 느꼈던 그런 인상적인 스포티한 느낌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서 그런 인상적인 느낌이 반감되고 있어서 ID5를 탔을 때 그렇게 느끼나 라고 생각은 되긴 하지만 뭐 그렇게 느낌적인 느낌 부분의 이런 주행 질감의 차이 외에는 뭐 거의 동일한 이런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ID4랑 5 외관을 살펴보면요, 우선 정면을 보시면은 이거는 인식하지 않고 보면은 거의 구별을 못 하실 것 같긴 합니다.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구별이 그냥 휙 보면 쉽진 않아요. ID5가 ID4 대비해서 이 정면 범퍼 그릴 부분이 약간 더 스포티하게, 약간 더 대담하게, 좀 입을 벌려놓은 것처럼 그릴이 좀 크게 디자인을 해놓은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이 후면 루프 라인이죠. 쿠페형이다 보니까 이 ID5가, 제가 ID4를 말씀드릴 때 이 측면부에서 후면으로 이어지는 은색 부분 라인이 조금 아쉽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ID4는 그 은색 부분 라인이 약간은 도톰하고 그 위로도 추가적인 공간이 조금 더 있어요. 그런데 이 ID5는 그 은색 라인 자체가 약간 더 매끈하게 날렵하게 다듬어져 있고 그 라인 자체가 이 루프 라인으로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완성도가 있어 보이고 뭐 이쁜 느낌도 들어요. 그런 정도의 쿠페형 라인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서 이 인테리어를 살펴보면 인테리어는 더더욱이 그냥 구별을 못합니다. 동일한 차예요. 내부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 아무래도 쿠페형이다 보니까 2열의 이런 헤드룸 공간이라든지 트렁크 공간,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조금은 발생을 하게 되죠. 뭐 그게 뭐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의 차이는 개인의 디자인적인 호불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이 ID5가 쿠페형 디자인으로 뭐 ID4 대비해서 가격이 몇십만원, 뭐 100만원 이하로 조금 비싸요.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쿠페형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나는 그 돈 주고 쿠페형 디자인을 살 거야 라고 선택을 하시는 분은 분명히 많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보조금인데요. 이 ID4랑 ID5의 보조금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납니다. ID4랑 5의 차 가격의 차이 대비해서 그 보조금의 차이는 한 3배 정도 나는 것 같아요. 2~3배 정도 나는 것 같은데 거의 실구매가가 뭐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의 동일한 차에 대해서 300만원을 더 지불해서 ID5로 넘어가기에는 좀 이런 장벽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고요. ID4도 충분히 이쁘고 충분히 실용적이고 충분히 잘 달리거든요. 뭐 달리는 능력은 오히려 더 ID4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타보면 모를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느끼고 있기에는 그렇습니다. ID4가 조금 더 인상적이었어요. 아무튼 이 워낙에 ID4, ID5 워낙에 차가 좋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공도에서도 생각보다 폭스바겐 아이디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조금 전에도 한 대가 지나갔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마주쳤던 차들 중에서 ID5가 있었나 생각해 보면은 못 마주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다 4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도 차이가 크지 않은 차에서 5로 넘어가긴 쉽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바꾼다고 하고 있고, 바꾸게 된다면 수입차에 좀 불리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디자인 이쁘고 실용적인, 뭐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패밀리로도 사용하기 좋은 이런 전기차를 찾고 계신다면 지금이 이 ID4, ID5를 구매하시기에 적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폭스바겐 ID4, ID5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